안녕하세요. 투자하는 김상사입니다. 제가 현재 무료로 배포 중인 전자책이 하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최근 뉴스 기사 중에 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면 15년 이상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가능하다는 뉴스가 많이 났어요. 기사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라는 PIR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게 15.2가 나왔어요. 즉 15년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 15.2란 숫자가 과연 높은 숫자일까요? 일단 기사 발표 내용은 2022년 기준이고, KB부동산에서 올해 3분기까지도 발표를 했는데 올해 3분기에 PIR 수치는 12.8이 나왔어요. 2022년에 15보다는 많이 내려온 상태죠. 그리고 이 PIR 수치의 기준이 되는 가구 기준 소득은 6,593만 원으로 요즘 맞벌이를 생각하면 평균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요. KB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PIR 수치는 약 8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걸 생각하면 지금 수치는 좀 비싸게 느껴지죠. 자, 그럼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한번 열심히 찾아봤어요. 일단 공식적인 통계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나온 게 1777년도에 지금의 서울로 분류되는 사대문 안이 지금의 서울이죠. 조선시대 때는. 이 사대문 안에 어떠한 집이 275냥에 팔렸어요. 자, 그런데 이 집이 1821년에 가면 무려 700냥이 돼요. 많이 올랐죠. 자, 근데 이 집이 다시 1846년이 되니까 1000냥이 됐어요. 자, 이 시절의 1000냥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 그 당시 일삭이라고 부르는 일당이 0.17냥이었어요. 자, 이걸 계산하면 16년 정도 걸렸어요. 한 푼도 안 쓰고 16년을 모아야지 이 서울 사대문 안에 집을 살 수가 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이 또 1910년부터 1921년, 이때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1922년부터 1923년 1년 만에 50%가 떨어져요. 엄청난 폭락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다시 올라가고 1929년 세계 대공황 시절에 같이 떨어져요. 1932년까지 쭉 떨어지다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또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집값이 20%가 또 빠졌고, 자,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그 말은 뭐다? 건설 자재, 건축 자재비가 약 10%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새로 주택을 짓지 못했어요. 새로 주택을 짓지 못하니까 기존에 있던 주택값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도 무주택자와 주거비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한국인과 일본인 모두 주거비 문제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던 시대예요.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을 하면서 크게 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가 1980년대 이때부터 이제 집값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60년대, 70년대 거치면서 상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 서울이라는 곳은 한정돼 있었죠. 1987년 이때 PIR이 19까지 가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이게 정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무슨 일을 했냐? 일기 신도시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200만 호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200만 호라는 개념이 어느 정도냐? 전국에 있는 주택수를 다 합쳐봐야 700만 호가 안 됐어요. 자, 이만큼 공급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냐? 90년대 들어서 이제 집값이 쭉 내려갔죠. 이 공급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집값이 쭉 내려가서 8 정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IMF가 터졌죠. IMF 때가 7 정도 수치였고 IMF가 끝나고 2006년까지 집값이 또 계속 올라갔죠. 2006년 기준으로 13 정도의 수치를 기록했고
그 이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다시 집값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2017년 정도까지 평균 8에서 9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 그리고 2022년 최고점, 2022년도에도 전반기에는 올라갔고 후반기에 급속도로 내려왔기 때문에 2022년 최고점이 19 정도였고 2023년 현재 12.8 정도니까 1990년대 이 긴 기간, 그리고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 긴 기간 동안 10이 안 넘었던 걸 고려하면 아직도 좀 높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이 PIR이라는 숫자가 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잖아요. 이 소득 대비. 자, 2006년부터 집값이 쭉 내려가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PIR 수치는 8에서 9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집값이 안 올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월급이 오르기 때문에 월급이 집값 상승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되면 집값은 올라도 이 PIR 수치는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죠. 자,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3년의 최저시급과 지금의 최저시급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나요. 9급 공무원 1호봉 기준으로 생각해도 2013년 9급 공무원 1호봉이 116만 원 받았어요. 2023년 9급 공무원 1호봉이 177만 원이에요. 2024년도 2023년보다 월급이 올랐고 최저시급이 올랐고, 제가 확실한 예언을 하나 하자면 2025년도도 2024년도 대비 최저시급이 올라갈 거예요. 이 예언에 반박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10 이하를 유지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는데, 자, 집값이 내려가서 10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소득이 올라서 10 이하로 떨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은 후자라고 생각해요. 집값이 떨어지기보다 집값은 지금부터 유지되는데 소득이 올라가면서 이 수치를 끌어내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IR 수치가 10 이하로 내려온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 어떠한 계기로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자, 다시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그냥 지켜보겠죠, 처음에.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는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더 올라가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저기서 벼락거지 될까봐 돈들을 넣고 투자를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집값은 더 올라가요. 비상식적으로 PIR 수치가 19, 이 정도 수치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당연히 다시 내려오겠죠. 자,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역사예요. 인구 감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서울 집값이죠. 인구가 감소되면 지방이 소멸하지 서울이 소멸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집값은 이런 사이클을 반복할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면 또 재미있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1700년대 이 조선시대 말고 미국에 가면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달러 지폐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자서전에 집값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 그 도시의 집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집값은 고점이고 끝물이라고 하락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집이 정말 필요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자기가 고점이다라고 얘기했던 금액보다 무려 5배나 높게 주고 집을 샀어요. 저도 2019년, 2020년도에 집을 사라고 주변에 엄청 강요하고 다녔고,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집을 산 분들이 꽤 있고, 제가 2021년부터는 집을 사라고 크게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상당히 부담된 액수였고, 최근에는 집을 사라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한데, 지금도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가 좀 비싸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2%대 혹은 3% 초반만 받을 수만 있으면, 솔직히 지금 집값이 오르기 전에 이 금리가 먼저 오면 이때 집을 사면 절대 손해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